안녕하세요. 오픈입니다. 이 회사는 좀 더 사야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픈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렛츠고.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진짜로 사고 싶은 회사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,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개의 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정말 이거는 사고 싶다는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과 좀 리뷰해보고 조금 파이낸셜도 보고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으로 좀 갖고 싶은 회사 생각했을 때 뭘 살까 막 생각을 하다가 고른 회사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S&P 500 인덱스 펀드 빼고 거의 탑 3 안에 듭니다. 탑 4? 뭐 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. 지금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져서 아마 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좋은 이유 조금 보고요. 그 다음에 파이낸셜을 좀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얘기는 제일 좀 기반이 된 게 모닝스타에서 나온 리포트. 그게 이제 기반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체에서 나온 10K를 좀 보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장점 그런 걸 좀 이렇게 합축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. 이제 제일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생각했을 때 장점은 바로 원티어 뱅커라는 거죠. 제일 좋은 뱅크 중에 하나입니다. 아마 미국에서 탑 3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웰스파고,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정말로 뭐 최고의 뱅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그래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.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마 웰스파고만 없고 JP 모건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.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요.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냥 손님들을 위한 그냥 커스터머를 위한 그런 은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개를 아주 잘 이렇게 양쪽 다 잘하고 있는 두 개를 다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아무래도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체이스 뱅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이 투자은행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손님을 위한 그냥 손님이 다니는 은행 그거에 좀 더 중점을 맞춰 놓고 있지 않을까?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이제 체이스 뱅크도 있고 그리고 웰스파고도 있는데요. 제일 좀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제일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고 뭐 제 월급이 들어오는 그 은행은 웰스파고입니다. 하지만 투자하기에는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JP 몰건이랑 좀 이렇게 웰스파고를 섞어놓은 그 중간을 잘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모닝스타에서 찾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. 보시면 제일 처음은 로우 코스트 디파짓 베이스예요. 그래서 저렴한 입금 비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은행 자체에서 돈을 받고 입금할 때 은행 자체에서도 그 시스템을 돌릴 때 아주 싸게 이걸 할 수가 있다. 그 디파짓 베이스를 갖고 있다. 저렴하게 입금을 할 수 있다. 그게 굉장히 좀 큰 장점이고요.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operating efficiency예요. 그래서 경영상의 효율성. 경영할 때 굉장히 효율이 좋고 operating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다. 그게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정말 온라인과 또 그냥 가서 하는 오프라인 그 은행과 정말 두 개가 다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어딜 가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ATM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쓰기에도 편하고 또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. 세 번째 강점은 바로 컨서베티브 언더라이팅이에요.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은 이제 보험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만들 때 그걸 만드는 사람들, 그걸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들은 언더라이터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상품을 내놓고 또 어떤 상품을 팔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뭐 얼마만큼의 뭐 론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지 그런 걸 쓰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자를 쓰고 뭐 하는 사람 그런 거를 언더라이터라고 그러고 그 이제 일하는데 그 일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그래서 아주 좀 정말 될 일만 하는 여기서 돈을 놓치겠다 아니면 좀 이렇게 리스크가 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은행으로 좀 유명한 바로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. 웰스파고도 이제 그랬고 했는데 웰스파고는 뭐 잘못했을 때가 많았죠.
뭐 옛날에 뭐 그런 언더라이팅에서 뭐 사람들이 팔고 뭐 어떤 사람 뭐 파는 사람에게도 안 알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괜찮다. 그게 이제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점입니다. 보수적인 게 좋죠. 리스크가 크지 않은 은행일 쪽에서는 또한 그 또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잘 나눠져 있고 그 두 가지 일을 좀 잘하고 있는 게 이 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모닝스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레퓨테이션이에요. 이 은행의 평판, 명성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. 아무래도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았죠. 뭐 솔직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애쿠지션을 잘못해서 문제가 많았을 때가 있었지만 이게 개인적인 투자자나 아니면 이 투자은행으로서의 뭐 실수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평판이 나쁘진 않았어요. 웰스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판이 나빴고요.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은행들이 있을 텐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명성도 좋고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게 또 하나의 강점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등치가 크다는 게 아무래도 은행에 있어서는 강점이죠. 돈을 많이 돌릴 수가 있고 또 갖고 있는 돈도 많을 수가 있고 또 나라에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당연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아니면 파이낸셜 시스템에 투자를 할 때는 돈이 얼마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이 은행에서 한 일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해도 좀 이게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가 여기서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는 강점들입니다. 뭐 다른 것도 많았는데요. 지금 뭐 상품도 좋고 그리고 또 마진도 좋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뭐 그거는 뭐 웰스파고나 아니면 유에스뱅크나 아니면 JP모건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확 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파이낸셜을 봐야 되겠죠. 아무리 강점이 있고 뭐 아무리 좋아도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. 펀더멘탈이 좋아야 돼요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.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숫자가 얼마나 좋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 전부랑 비교해 봤을 때 거기 있는 그 에버러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은행들의 평균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싼지 좀 보겠습니다. 제일 처음에 볼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수치죠. 발류에이션. 이거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런 수치 정말 좋아합니다. 특히 뭐 PER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합니다. PER이 지금 8.73이에요. 아, 좋죠. 싸죠. 그리고 프라이스 퍼 세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. 2.39. 정말 지금 싼 게 프라이스 퍼 북입니다.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지금 갖고 있는 에셋을 다 팔아도 주식 지금 사람들에게 이 돈 다 주고도 남아요. 지금 프라이스 퍼 북이 1 밑으로 내려갔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 회사는 부도가 나도 주주들에게 돈 다 돌려줘도 돈이 남습니다. 그리고 뎃 에კვ리도 보시게 되면 에버러지보다 그 인더스트리의 평균보다 낮습니다. 인더스트리 평균은 1.7 정도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.24. 그러니까 남들보다 돈 빌린 게 없어요. 다른 은행들보다.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로스를 보는데요.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해도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자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뭐 모든 파이낸셜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어렵죠. 뭐 마이너스가 안 된 게 다행인데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. 뭐 지금 성장을 보면 그냥 뭐 그렇습니다.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좋은지 밑에 보시면요. 리턴 온 에셋 같은 경우는 0.84. 다른 회사들은 0.56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죠. 리턴 온 에კვ리도 다른 에버러지보다 평균보다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.61인데 이 은행들의 평균은 9.31.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남깁니다. 이게 중요하죠. 마진이 얼마나 남냐, 돈 얼마큼 남기냐 중요합니다.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. 그래서 마진 보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뭐 21.77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7.40. 그래서 뭐 6% 이상이나 뭐 그 정도 더 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렇게 잘하고 있어도 회사가 싸야 됩니다. 지금 회사가 싸지 않으면 쌀 때까지 기다리던지 비싸졌으면 안 사야죠. 제가 정말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너무 잘해도 1년에 1빌리언을 줄 수는 없어요. 구단에서.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꽝입니다.
뭐 이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. 지금 제가 유튜브 하면서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성장주를 많이 샀고 지금 산 성장주들이 거의 뭐 마이너스 75%, 뭐 반토막 난 게 뭐 대다수고 하기 때문에 뭐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계속 그렇습니다. 싸게 생각됐을 때 사야 된다. 그게 이제 또 마진 오브 세이프티죠. 하여튼 싼 거는 뭐 자기가 발리에이션을 정해서 싸게 할 수도 있지만 한 회사를 봤을 때는 과연 한 5년 정도의 수치 에버러지를 봤을 때, 그 평균을 봤을 때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이냐, 그걸 보면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거에 따라서 싸냐 비싸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. 5년 평균보다 비싸면 비싼 거죠. 지금 5년 평균보다 싸면 괜찮다,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다른 걸 보는 거죠. 회사가 망해가면 몰라도 그럼 안 사야 되겠지만 지금 성장이 있으면서도 5년 평균보다 싸면 지금 싼 거죠. 보겠습니다. 이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프라이스 퍼 세일입니다. 그 5년 평균이 프라이스가 3.34 정도 되는데요. 지금이 2.39예요. 그러니까 지금이 싼 거죠. 5년 평균보다 쌉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스 퍼 어닝. 프라이스 퍼 어닝 제일 중요하죠. 어닝이 중요해요. 돈을 얼마 버냐, 얼마를 남기냐, 그게 제일 저는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남들이 뭐라 그래도 5년 에버러지는 12.65인데 지금 당장은 8.73이에요. 근데 쫙 보시면 2017년부터 나와 있는데요. 2017년부터 보시면 지금보다 쌌을 때가 없어요. 제가 2016년인가 7년인가 이걸 샀는데 지금이 제일 쌉니다. 어닝으로 봤을 때는. 투자해야죠.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바로 이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입니다. 캐시플로우는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이건데 이게 좀 안 좋아요. 왜냐하면 뭐 돈을 많이 빌려주고 했던 게 이자가 높아지면서 뭐 돈이 안 돌 수가 있거든요.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비쌉니다. 5년 평균보다 비싼데 2020년 같은 경우는 6.3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조금 뭐 그럴 수 있다. 2021년은 140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돈 도는 게 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크고 갖고 있는 리저브가 크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는 뭐 좀 비싸다.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퍼 북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싼 거죠. 5년 평균은 1.16, 지금은 0.91입니다.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쫙 나와 있는데 지금보다 쌌을 때가 없어요. 보시면 쌉니다. 좀 아까 보셨듯이 뭐 성장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. 그래서 조금 싸졌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넷 레비뉴는 올랐습니다. 뭐 1%대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어요. 그게 어디예요? 그런데 지금 이 5년 평균과 수치를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쌉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.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.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뭘 살까 하다가 애플이 없었잖아요. 그 이유는 애플은 아직 안 쌉니다. 5년 이렇게 평균이랑 봤을 때. 근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쌉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프 같은 걸 보길 좋아합니다. 과연 레베뉴가 얼만큼 이렇게 올라가나, 또 돈 버는 거 어닝이 얼만큼 올라가나, 그래프를 딱 보면 딱 나와요.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걸 사야 되겠죠.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나왔는데요. 2019년 그리고 2020년도는 뭐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 그랬을 때죠. 미국에서. 그렇기 때문에 좀 낮아지긴 했지만 2021년, 2022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 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괜찮다. 2019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. 2022년도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도 다른 은행들과 좀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, BAC가 과연 인더스트리 에버러지보다 얼마나 좀 싼지 비싼지 보여줍니다. PER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인더스트리는 8.91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.74, 좀 싸죠. 프라이스 퍼 북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는 2.57,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.35.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금 프라이스 퍼 북이에요. 에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인더스트리보다 쌉니다. 인더스트리는 1.12,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.91. 근데 이제 PEG가 좀 나빠요. PEG 같은 경우는 이제 Price Earning Growth죠. 그 레이쇼를 보게 되면 이건 낮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야 좀 커지는, 등치가 커지는 게 빠른 건데요.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0.71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.60입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등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이 그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보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
인더스트리,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 중에 작은 은행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요. 뭐 1년에 100%, 막 200%, 아주 조그만 은행들은. 어쨌건 저쨌건 인더스트리,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 봤을 때 괜찮다, 싸다, 싼 게 많다. 조금 그로스는 떨어지지만 싼 게 많다. 그리고 지금 뭐 웰스파고랑 JP모건이랑 좀 이 큰 애들이 좀 이렇게 떨어졌죠. 그리고 뭐 몇 달 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그것 때문도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뭐 돈의 융통성이 뭐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건 저쨌건. 그렇다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적정 발류, 적정가는 얼마일까를 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계산하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계산한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모닝스타에서 계산한 걸 쓰는 걸 좋아합니다. 이거는 이제 그 페어 발류 같은 거죠. 페어 발류. 과연 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얼마 정도로 지금 책정해야 딱 이게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. 보시면요. 이제 페어 발류 적정 가격은 37불이다. 한 주에. 지금 가격은 27불 84전입니다. 그래서 4스타를 받았어요. 그 얘기는 싸다. 지금은 25% 정도 디스카운트다. 25%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봤듯이 당연히 지금 싼 것 같아요. 수치로 봤을 때나 또 그로스랑 수치랑 비교해 봤을 때나 또 다른 은행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싼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기회일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26불 밑으로 내려오면 쫙 보고 있다가 25불에 가까워지면 사고 싶어요.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27불 조금 넘어가는데요. 아무래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내려올 때가 있겠죠. 그럼 또 좋아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